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모든 어린이들에게 권장하던 예방접종 항목을 크게 줄이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어린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르튼 교통 혼잡료 시행 1년 만에 도심 교통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5살 한인아동 미카 조셉 김군이 끝내 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이후 열흘 넘게 치료를 이어갔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차량 절도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35개 주와 대규모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두 회사는 도난 방지 장치 설비와 피해 보상, 신차 보안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든 어린이들에게 권장하던 예방접종 항목을 대폭 줄이는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이번 개편으로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왔던 연방 소아 백신 권고 체계가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소아 예방접종 권고안을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든 어린이에게 권장되던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17종에서 11종으로 축소됐습니다. 새 권고안에서 CDC는 예방접종을 모든 아이가 맞아야 하는 백신, 건강 상태에 따라 일부 아이에게만 필요한 백신, 그리고 부모가 담당 의사와 상담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백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든 아동들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분류된 질병은 홍역과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 구근질환,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두 등 11가지입니다. CDC는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2회 접종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접종 횟수를 1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와 AB형 간염, 일부 수막 구균성 질환은 고위험군에 한해 권장되고 인플루엔자, 로타 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은 의사 판단에 따라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른 선진국의 예방접종 체계와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케네디 장관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한 끝에 미국의 소아 예방접종 일정을 국제적 중론에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20개 선진국가의 비교 검토 결과를 근거로 들며 덴마크의 경우 예방접종 대상 질병이 10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즉각 이어졌습니다. 미 소아과학회 숀 오리어리 박사는 AP통신에 각 국가는 자국의 질병 수준과 보건 시스템에 맞춰 백신 정책을 정한다며 공중보건 정책을 단순히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네소타대 백신 연구자 마이클 오스터 홀름은 인플루엔자, 간염, 로타 바이러스 백신 권고를 포기하는 것은 미국 어린이들의 입원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CDC 국장을 지낸 맨디 코엔도 이번 결정은 자녀를 중증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가정에 혼란만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언급한 덴마크의 인구가 약 600만 명으로 인구 3억 4천만 명이 넘는 미국과는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해튼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뉴욕 지하철 기본 운임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정책의 성과와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맨해튼 교통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 뉴욕시와 뉴욕주 공식 자료, 외부 연구 결과, 그리고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료 시행 이후 맨해튼 상업지구의 교통 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통 혼잡료 도입 이후 1년 동안 맨해튼 중심 업무지구로 진입한 차량은 총 2,700만 대가 감소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는 약 7만 3천 대의 차량이 줄어든 셈입니다. 특히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이동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제는 차를 몰고 맨해튼 시내로 나가지 않고 지하철만 이용한다고 말했고, 퀸즈 주민 역시 짐이 많지 않으면 승용차 이용을 피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감소는 교통 흐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분석에 따르면 교통 혼잡료 시행 첫 해 맨해튼 중심 업무 지구 내 차량 평균 속도는 전년 대비 4.5%가 빨라졌습니다. 중심 업무 지구 내부 평균 이동 속도도 시속 8마일 초반에서 약 시속 8.5마일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교량과 터널의 통행 속도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평일 아침 시간대 링컨 터널 차량 속도는 24.7%가 빨라졌고, 퀸즈보로 브릿지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는 각각 29.3%, 18.4%의 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평균 속도도 2.4%가 증가했습니다. 교통량 감소는 생활 환경과 안전 지표 개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민원 시스템 311에 접수된 차량 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가 줄었고, 교통 혼잡료 부과 지역 내 교통사고 중상자 수도 8.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또 다른 부담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MTA는 최근 지하철 기본 운임을 기존 2.90달러에서 3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2년 만의 인상이자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온 단계적 요금 인상의 연장선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뉴저지 호버컨에서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은 10센트 인상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매일 누적되면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고, 맨해튼 차이나타운으로 통근하는 30대 직장인은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요금 인상보다 MTA의 운영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해 지난해에만 4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시설 투자에 치중하면서 열차 지연과 노후 인프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요금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장 후보인 아뎀 분케테코 씨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서민들의 이동 비용까지 더 늘릴 필요는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치, 법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 혼잡료 도입 과정에서 진행된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며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 정부와 MTA는 연방정부가 인프라 예산을 압박수단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오는 28일 구두변론을 열 예정으로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명 한인 인플루언서의 아들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5살 미카 조셉 김군이 끝내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이후 열흘이 넘도록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한인 카톨릭 인플루언서 폴 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5살 아들 미카 군이 지난달 31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폴 김은 아들이 갑작스럽게 응급 상태에 빠진 뒤 병원에서 11일간 길고 힘든 싸움을 이어왔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기도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Yesterday on December 31st, 2025, after fighting 11 long hard days, Micah went home to the house of our father. We're so proud of him. And guys, I want to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as his dad, on behalf of my family, for all the ways you guys prayed and lifted us up during this time, this incredibly difficult, impossible time for our family. It's been the hardest thing I've ever been through in my life, and it continues to be. 미카 군은 지난달 21일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 폴 김은
5살 아들 미카가 중증 독감에 걸린 이후 폐혈증과 발작 증세를 보였고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심장 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온몸에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김군은 숨졌습니다. 폴 김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이미 아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전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편 미카 군의 사망은 미 전역에서 독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번 독감 시즌 동안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당국은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내 차량 절도 논란과 관련해 35개 주 법무장관들과의 조사와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두 회사는 700만 대가 넘는 차량에 추가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피해 차주에 대한 보상과 함께 향후 모든 신차에 도난 방지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과 관련해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35개 주 법무장관 조사와 집단 소송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된 차량 710만 대에 도난 방지 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도난 방지 기술인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1년부터 2022년 사이 생산된 일부 현대, 기아 차량에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지 않아 도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USB 케이블과 드라이버만으로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소개한 티톡 영상이 확산되며 차량 절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미 전역에서 최소 14건의 교통사고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제공받았던 차량을 포함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주와 리스 이용자들에게 아연 강화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 이른바 아연 슬리브를 공식 딜러십에서 무료로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장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차량 절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적인 보안 장치로 기존의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보상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됩니다. 보상 대상은 2011년부터 2022년 사이 생산된 현대차 또는 기아차 가운데 출고 당시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고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이미 받았거나 업그레이드 예약이 돼 있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이 2025년 4월 29일 이후 무료 아연 슬리브 장착 이전 또는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도난이나 도난 시도를 겪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량이 전손 처리될 경우 최대 $4,500, 부분 피해의 경우 최대 $2,250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도난 시도만 발생했더라도 관련 비용에 대해 최대 $3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피해 차량 소유주 보상금으로 최대 $450만 지급하고 각 주정부와 수사와 행정비용 부담 완화를 주기 위해 추가로 $450만 지원해 총 $900만 배상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약 710만 대 차량에 점화 실린더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5억, 한화 7,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2026년 초부터 안내문을 받게 되며 2027년 3월 말까지 지역 딜러십에서 무료 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번 합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새로운 절도 수법에 대응하고 고객 안전과 차량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현대차와 기아는 보상과 보안 강화 조치를 병행하며 미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 길을 건너던 70대 한인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3시 19분 유니언데일 메이플 애비뉴와 햄스테드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유니언데일에 거주하던 75살 크로스 영김 씨는 교차로를 건너던 중 2009년식 지프 랭글러 차량에 치였습니다. 김 씨는 심각한 외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퀸즈 굿 리치 스트리트에 거주하는 71살 세자르 만조를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만조는 사고 후 현장 이탈 혐의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무부와 국세청, IRS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과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원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된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대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이 된 신차를 개인 용도로 구입할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혜택은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은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뤄진 미국산 신차로 한정되며 연간 최대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은 대출 이자 수령액 관련 정보를 IRS에 신고해야 하며 이 자료는 납세자의 공제 신청에 활용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차량 구매 시 최종 조립 국가와 대출 시점, 개인 용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알약형 제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FDA 승인 2주 만에 경구용 위고비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약형 위고비는 기존 주사제의 불편함을 줄인 제품으로 용량에 따라 월 $149대에서 $299대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위고비 주사제 일부 제품은 FDA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FDA에 따르면 사전 충전이 된 주사기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다는 보고에 따라 특정 로트 번호가 표시된 일부 주사펜 제품이 자발적으로 리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사펜 4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유통기한은 2027년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클래스 2 리콜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겨울 구토병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위장관 바이러스로 갑작스럽고 심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합니다. 폐수 분석을 통해 질병 확산을 추적하는 웨이스트워터 스캔에 따르면 현재 노로바이러스 수치는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이후 노로바이러스 농도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확산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행은 전염성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점도 특징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휴교와 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보다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것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